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 임유영 아나운서와 함께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볼 텐데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리포트 뚜껑 열기 전에 네.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짠! 아유, 훈훈하네요. 사심을 담고 준비한 네. 사진만은 아니고요. 네. 이미 이 사진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상하실 겁니다. 뭘 예상하시나요? 어떤 종목? 당연히 콘텐츠주죠. 맞습니다. 네. 레몽레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주가에도 꽤 반영이 된 상태인데요. 오늘 볼 종목은 다릅니다. 레몽레인의 모기업인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흥국증권에서는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겨울이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바이였는데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7,000원까지 원래 네. 4만 원대였었거든요, 그쵸. 좀 전에. 근데 27,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약간 콘텐츠주들의 훈풍 불어오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02% 오른 18,1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가 어떤 기업인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생소한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위즈윅을 중점으로 해서 전시 기획을 하고 있는 NP라는 회사도 있고요. 레몽레인도 위즈윅 네. 스튜디오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제작이나 배급, 매니지먼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애니메이션까지. 그래서 종합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 텐데요. 이렇게 자회사들을 많이 합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 IP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증권에서 눈에 띄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한 네. 가지 있었는데요.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분기에 93억 원, 네. 2분기에 49억 원, 3분기에 10대로 내려옵니다. 네. 16억 원까지. 그리고 4분기에는 레몽레인을 통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방영으로 네. 그 훈풍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네. 돈을 많이 써왔는데 이 많이 쓴 것에 대한 뭔가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적자를 지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이라는 본체가 일단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회사인 NP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 몸집을 잘 키워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레몽레인도 역시 재벌집 막내 아들 방영과 함께 4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이건 이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한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네.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를 뺄 수 없다. 그리고 적자 폭이 아무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겨울이 끝나가고 목표 주가를 낮추긴 했지만 향후에 특히나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를 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윅 스튜디오의 주가는 뭐 여러분들도 예상했겠지만 계속된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대 오르곤 있지만 아쉽게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4만 원대였던 목표 주가가 이렇게 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한 12월쯤에 기록했던 고점이 5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론 주가는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했지만 앞으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A스토리처럼 우영우 콘텐츠 하나 잘 만들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쫙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갈 듯이 그러한 움직임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콘텐츠 기업 가운데 위즈윅 스튜디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이어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뚜껑은 바로 롯데 케미칼입니다. 네. 오전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 이미 개장하기 전부터 많이 언급이 됐고요.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가 꼽은 증권사는 DB금융투자의 내용이었고요. 불운과 불합리. 다만 시황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견 바이의 목표가 유지하면서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이미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심리가 오늘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2%대 상승하면서 17만 5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한 이 금액이요.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5천억 원은 자체적으로 운영 자금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6,050억 원가량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이 비용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계속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비용을 채우겠다라며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악재가 될 법도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네. 너무 실망할 수 있는 마음이 그쵸.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 내용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네. 예상보다 깊었던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롯데건설의 자금난도 있었고요. 네. 또 자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서 불운까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증자 성공 시에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인수 대금이 증자가 성공된다고 해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쵸. 증자 외에 롯데케미칼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쪽에서는 지금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성공한 이후에 또다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뭔가 구멍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황도 바닥이고 주가도 바닥입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건 없고 앞으로 좀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를 기대할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마치 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네. 역시 준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앵커님이신데요. 이 유상증자 악재 맞습니다. 이미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고요. 무엇보다 중국 명목 수요의 반작용 고려했을 때 시황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가동률 조절로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면 이 역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케미칼 오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재로 생각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집중 분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섹터가 바로 이제 순수 화학 업종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굉장히 좋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쫙 시장에 퍼졌는데 그 후로 사실 시장이 좀 한 차례 밀리면서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이 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이유로 주가는 또다시 좀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쫙 올랐죠. 네. 이때 엄청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때 순수학주 좋다, 이제 업황 바닥이고 지금 사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10만 원 초중반대부터 지금 19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내용은 좋지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상증자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주가를 다시금 하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랐고 여기에 악재성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업황도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고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해서 사업적인 내용도 좋아질 텐데 유상증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째 연속으로 사고 있다는 것은 네.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향후의 움직임은 함께 좀 지켜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포트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임유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